안녕하십니까. 선덕고등학교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과전형인데요. 교과전형은 딴 것보다는 또 숫자하고 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겨운 부분도 없잖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해드릴까 했는데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과전형은 논술전형입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그런데 딴 것보다는 교과전형은 가장 큰 거는 교과 등급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논술 전형에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은 역시 논술이죠. 근데 두 부분의 이제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공통으로 걸려 있는 부분은 수능입니다. 교과전형의 대부분 대학들이 또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교과도 반영하고 있지만 논술 100%로 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걸어놓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 가장 기본이고요. 앞에 두 강의를 들으시다 보니까 수능을 잘 봐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가 첫째는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부분 교과, 논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가장 큰 거는 교과는 딴 것보다는 교과 산출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급, 성취도, 그래서 일반 보통교과의 경우는 등급을 반영하고 진로교과의 경우는 성취도를 반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진로 과목 자체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성평가가 들어가는지, 경희대처럼 동국대처럼 정성평가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건 추천형과 일반 교과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도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인원입니다. 모집인원은 앞쪽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수도권에 보시면 27,000명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이 12만 정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수도권에 있어서 지역인재를 보시면 18,0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로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본다면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의 교과 전형에 있어서의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줄었죠. 비율 자체는. 그리고 대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늘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크게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정시 전형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늘어났다. 인원수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경쟁률 지원하실 때 경쟁률을 가장 많이 또 확인하십니다. 그런 경쟁률을 확인하실 때 보시면 작년 요 점선 자체가 2022학년도고요. 파란색이 2023학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대학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시면 경쟁률이 다소 떨어져 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저기 보시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 위에 전형 방법이나 추천이나 수능 최저 이러한 부분들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옵니다. 특히 건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경쟁률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2022년에 건대가 처음으로 교과 전형을 만들다 보니까 모 지역에 있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 모든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죠.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거의 5% 이상까지 25대 1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능 최저만 통과하더라도 합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건대가 이제 작년에 수능 최저를 걸었다가 2022년에 작년부터는 수능 최저를 없애면서 그러한 부분,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반영하는 것, 교과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합격자가 성적이 높더라.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건대에 대한 부분이죠. 경쟁률 자체가 45대 8에서 12대 8, 뭐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하고 202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컷 자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느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적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합격자의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면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용이 교과 전형에는 어떤 부분이 좀 바뀌었는지, 뭘 반영하는지, 수능 체제가 바뀌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지원하라고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분류하는 부분들이 수능 체제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은 그러니까 추천형인데요. 아마 각 학교마다 고3 학생들에게 아마 추천할 학생들, 추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가정통신문이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상위 학생들 추천 받으세요. 추천 전형에 지원하실 겁니까? 라는 가정통신문이 거의 다 나갔을 겁니다. 3학년들을. 그래서 그 추천을 받지 않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좀 고민하시면서 이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한이 있는 학교, 인원수가 제한이 있는 대학이 있고 제한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제한이 없는 학교들 중에 교과 전형으로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학교에서 추천자 명단은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에 만약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우에서는 학교에 내가 추천 전형으로 인원수 제한이 없지만 추천 인원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학교에다가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학교에서 대학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꼭 주의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추천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이 있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최대한 몇 명까지라고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들마다 한 학교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2개를 받거나 이렇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꼭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반영 교과들이 좀 다릅니다. 교과들로 보시면 국영수 4 혹은 국영수과,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 아니면 국영수 4과에 대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 아니면 전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 그리고 상위 일부 과목들만 반영하는 학교들, 그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 김선홍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합격자 점수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게 전교과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반영했던 그 과목만 반영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등급대를 참고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죠. 세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 주요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 아니면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그런 대학들에 따라서 어떤 대학은 점수차 A는 100점, B는 96점으로 들어서 등급의 어떤 점수차를 좀 크게 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고 100점, 99점으로 해서 점수차가 적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고대하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비율이죠. A등급을 몇 프로 줬느냐, B등급 몇 프로 줬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1점 얼마, 그래서 A등급이 뭐 30%면 1.3, 50%면 1.5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고대는 올해부터는 그거는 이제 A등급 받으면 무조건 1등급으로 하는데 대신 B등급 받았을 때는 그게 산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되고 서강대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올해 이제 정성평가를 하는 건대, 성대, 동국대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본다라는 거죠. 교과의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내용들까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점수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동덕여대나 삼육대나 을지대나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2023년하고 2024년, 작년과 올해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작년보다 올해 좀 완화시켰다, 한 등급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을 2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올해 무조건 1등급으로 확인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수학 공부를 대부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 같은 경우에 2등급까지 1등급으로 해주니까 학생들한테는 좀 유리하겠죠. 실제적으로는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영어 성적이 좀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년에 이제 1등급이 7% 정도 되는데 7.몇%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겠죠.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긴 하는데 최저를 맞추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탐구, 과탐이나 국어나 수학에서 이제 최저를 맞추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영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영어에서 최저 맞추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영어 공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나면 이게 왜 이제 확인하려고 했냐면, 홍익대잖아요. 홍익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경영학부는 36명을 모집했습니다. 경쟁률이 11.72대 1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능 최저가 세계합 7이고요. 한국사가 한국사 4등급이네. 그런데 올해는 세계합 8 이내고요. 한국사가 4 이내입니다. 홍대는 아까 앞쪽에 보셨지만 계열별로 국영수 4, 국영수 과를 반영합니다.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국영수 4만 반영하고요. 등급별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 이렇게 해서 점수화시키고요.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은 10점, B등급은 9점, C등급은 7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점수를 산출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환산점이 좀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성적을 내는 게 중요하는데요. 센지나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까지냐면 29등까지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등 되는 친구가 96.01로 충원 합격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 어디까지 57번까지 충원 합격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샘플은 전부 다 들어온 것이 아니죠. 저희 36명 모집한다고 그랬으니까 29번까지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7명의 학생의 성적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을 제외하고 이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여기 96.16 학생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보시면 96.16이었죠. 96.16인데 96.17 학생, 96.15 학생 최저를 미충족했는데 여기 작년에 전부터 최저를 미충족해서 떨어졌던 학생입니다. 75번까지 추합이었는데 76번부터는 불합격했던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들을 작년에는 최저가 미충족했는데 올해 걸로 해서 세계합 8로 했을 때 충족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6명의 친구가 최저를 충족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가정이죠. 올해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7, 8에 있어서 6명의 학생이 구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면 결국은 아까 96.16의 기준점에 있던 그 학생을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6명의 학생들, 그죠? 충원 합격 위에 있던 합격자의 6명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최초합은 안 되겠죠. 불합격되겠죠. 예, 그 학생들은 최초합이 안 됩니다. 추합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예, 내신 성적이 상승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무조건 상승된다라고 뭐 100% 보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완화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등급이 조금 더 합격점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형 말고요, 일반 교과 전형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은 뭐 최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지역균형과 같이 그냥 교과 전형을 같이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때 이러한 것들은 조금 살펴보시고 어떤 것이 좀 유리할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대, 가천대, 수원대, 을지대인데요.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추천보다는 점수대가 어떤가요? 더 높죠.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이과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과 정도에서도 역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성적대가 좀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와 학교형 추천 전형에 있어서의 부분은 교과 성적 우수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인문은 그리고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합니다. 대신 학교형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교과 100% 반영합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교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는 수능 최저가 있는데 대신 지역균형에 있어서는 단계형으로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는 면접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 교과 우수자, 면접 위주, 지역균형 선발 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면접 위주 교과의 경우에는 단계형이죠.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대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대 같은 경우는 교과 우수자하고 지역균형 선발은 둘 다는 최저는 있습니다. 최저에 있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교과 우수자는 교과 정말 100이고요. 그리고 지역균형에 있어서는 면접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의 차이점이 좀 있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면접 우수자는 당연히 면접을 보고요. 지역균형은 정교과 100% 내신 100%로 반영합니다. 이러해서 각 학교마다 어떤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점에 따라서 1점, 2점의 어떤 대학 환산점의 점수가 차이가 나고 합격, 불합격의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내 점수와 그 대학의 어떤 점수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따져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면접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천대 같은 경우 지역균형, 인성, 계열, 적합성, 의사소통 능력이죠. 거의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하고요. 교대는 당연히 교직 인성이나 적성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 고대 같은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죠. 재시문 면접을 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명지대, 36대 예시입니다. 대학들마다 예시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 면접을 실시하는 데가 가천대, 명지대, 이화여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재시험 면접은 고대, 연대입니다. 고대 방식과 연대 방식은 좀 다릅니다. 고대는 직접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촬영했던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고 문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은 또 선행학습 역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출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가지고 좀 연습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문항 사전 공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그렇지 않지만
경기도부터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면접 문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제시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을 준비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앞쪽에 살펴봤던 거, 어떤 반영 비율, 뭐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A의 학생입니다. 성적대를 보시면 등급이 2.6, 2.6, 학교마다 반영하는 교과들이 좀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반영 비율이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다 다르고요. 대학의 어떤 환산점 자체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대학은 붙고 어떤 대학은 떨어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각 과목별로 반영 비율이 있고요. 일반적인 대학들은 동덕여대나 성신여대 이러한 것들, 명지대 같은 경우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것들 없이 100% 반영하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2과목을 반영하고, 어떤 데는 진로교과를 반영하고 하지 않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꼭 잘 따져보시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변동사항이나 이러한 것들 꼭 확인하시라는 거고요. B학생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홍익대인데요. 보시면 그 대학 어디가에 남아있는 자료인데 50%가 2.75고 70%는 2.95고, 그런데 전년도 성적이 이 정도 됩니다. 전년도 성적이 이 정도 되니까 이 학생의 경우는 2.1입니다. 홍익대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최초합이 아니죠. 지금 보시면 예비 60번이에요. 추합이에요.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냐?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등급과 저희가 아까 보셨잖아요. 홍익대 아까 예시를 보셨죠. 뭐가 달랐어요? 대학 환산점이 달라지죠. 반영 교과에 따라서 산출하는 것. 제가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6점, 3등급은 89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수단이 단위수를 곱하고 이러다 보면 계산하다 보면 점수대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12. 이 학생이 한 2점대 초반이죠. 초반 학생으로 해서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크게 잘못된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 여기 보시면 수능 자체가 크게 확통이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3개 합 7, 2개 합 5, 요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는 고지 학생이었죠. 그래서 등급대로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이 지원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원하는 풀에 따라서 반영하는 교과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은 뭐 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몰리는 경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2개 합 5개 때문에 충분히 평상시에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전년도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봤을 때는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경희대가 작년에 합격자의 평균이 이 국어국문학과의 합격자 평균이 1.6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등급이 끊긴 거는 2등급 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년도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무조건 지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것들도 조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전에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바뀌었던 게 2023년에 교과평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성평가가 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대가 뭐예요? 달라지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고대에 계속 나오잖아요. 처음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왔고 또 바로 앞에 김선욱 선생님도 얘기하셨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학생은 아니고요. 앞쪽에 얘기하셨던 김선욱 선생님께서 예시를 하나 알려주셨던 학생인데,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1.8등급 정도 됩니다.
이 학생이 1.8등급 정도 되는데 이 학생에게 상담했을 때 어디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학생을 물었더니 학생이 경희대 정도만 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왜 경희대만 가려고 하느냐, 너 정도는 충분히 고대도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선생님 저는 최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어떤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학생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고대를 쓰자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고대를 썼는데 위에 거는 전년도 결과거든요. 전년도에 왔더니 국제학부 정도 같은 경우에는 1.758 정도면 합격하더라 라고 해서 이 학생의 어떤 예시가 있다 보니까 1.8의 학생에게 도전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교 추천을 받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근데 학업우수를 똑같이 넣었더니 이 학생의 경우는 뭐였다? 합격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합격자의 기준에 1.7등급 정도 되는데 이 친구는 1.8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디가에 나와 있는 등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였다? 70%에서는 조금 넘어가지는 합격이 1.8이니까 합격했고요. 문제는 어디가에 이 학교 추천이 왜 떨어졌냐? 70%가 1.4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와 기준에 있어서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높아졌잖아요. 등급이. 왜 그랬냐? 2022년과 2023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역시 최저 등급이죠. 세계하고 6이죠. 한 등급 내려간 것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등급의 어떤 합격자의 점수자가 다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상위 대학을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 등급 하나 떨어지는 것에 합격자 등급의 점수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 있어서는 서류평가가 20% 들어갑니다. 그 20%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 서류평가 때문에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심해서 지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쟁률 많이 바뀌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가 없죠. 고대 학추하고 학업우수하고 지금 교차 지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뒤에 한 번 더 다시 볼게요. 여기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 올해 학교 추천은 679명을 모집하고요. 학업 추천은 1006명을 모집합니다. 학교 추천이 줄었고요. 학업우수는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가 조금 학교 추천하고 학업우수하고 좀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서 학교 추천의 인원수는 학교별로 추천을 받잖아요. 추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 인원들을 다 채우는 학교도 있지만 다 못 채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떨까요?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 전형의 인원수는 좀 줄이고 대신 학업우수에 있어서의 인원수는 조금 늘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뀌는 부분들이 이거죠. 딴 것보다는 잠깐 보네요. 요게 큽니다. 졸업 예정자와 졸업 가로 예정자 차이점은 뭘까요? 앞쪽은 재학생만 지원하고요. 뒤에는 재수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차이점입니다. 작년까지는 앞쪽에도 저렇게 가로가 있었습니다. 졸업생도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졸업생이 학교 추천의 경우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런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뭐 할 거다?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학교 추천 전형의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최저 기준이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추천과 학업우수는 중복이 지원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인문의 경우에서는 작년보다 완화가 됐죠. 6에서 7로 완화되어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과 산출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A등급의 퍼센테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30%면 1.3등급으로 했는데 올해는 A는 무조건 1등급으로 반영한다는 거 그거 달라졌고요. 그리고
1단계가 학업우수 같은 경우에도 5배수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6배수였는데 올해 5배수. 이런 부분들도 인원수는 늘어났지만 어떤 배수가 좀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작년에 이제 센지나에게서 학교 추천 전형을 학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하고 비교했습니다. 2023, 2022 그랬더니 역시 뭐 재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2023년에 보시면 졸업자가 합격률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높아졌죠. 그죠?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높아졌는데 문제는 이 합격자 5.5%의 학생들이 올해는 없죠.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학생만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좀 달라질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저 충족률, 실질 경쟁률이 뭐냐면 최저를 충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고대는 뭐가 있습니까? 면접이 있다고 했죠. 재시험 면접. 그러니까 면접날 안 온 친구들도 있어요. 최저가 안 돼서 못 온 친구도 있지만 면접날 면접 안 보겠다. 왜 안 봤을까요? 최저를 못 맞춰서 안 오는 친구도 있지만 수능을 너무 잘 봐서 면접 안 보러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 자체가 어떻습니까? 10대 1도 채 안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낮아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수능 최저 잘 맞춥니다. 그리고 전년도하고 등급하고의 어떤 합격자 성적대하고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을까? 올해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음 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센지나에서 나와서 어떤 지원의 어떤 경향성에 대한 겁니다. 입문인데요. 앞조건은 학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고요. 뒤에는 학업우 수용으로 지원한 학생입니다. 고대 기준입니다. 고대 기준으로 했을 때 고대 학교 추천으로 지원한 학생들 중에 학업우 수용으로 지원한 학생이 46.5%더라. 그 중에 합격한 학생이 28.2%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고대 학교 추천을 원서를 접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우 수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대신 학업우 수용으로 지원했던 학생들도 34.6% 정도는 학교 추천을 또 중복으로 지원했더라.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추천하고 학업우 수용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입문 학생들은 어떨까요? 어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러면 학업우 수용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학교별로 조금은 어떨까요? 지원한 경향성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연은 어떨까요? 자연은 학교 추천으로 갔던 친구는 역시 학업우 수용을 많이 지원했어요. 하지만 학업우 수용을 지원했던 학생은 학교 추천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 대신 서울대를 더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연히 종합전형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학생들이 더 위쪽에 서울대를 더 많이 했고 활동 수용이고, 그리고 논술 우수형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 보면 저기 있는 친구들 중에 성적대는 좋지만 교과의 부분들이 학생부의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아마 논술 전형으로 많이 돌렸을 거고, 한편으로는 자연계의 학생들의 상위 학생들은 어떤 의대를 가기 위해서 혹은 약대를 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다양해졌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의학 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적으로 많다 보니까 여기 학업우 수용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논술 전형으로 의대나 이러한 부분들 혹은 의대의 어떤 교과 전형을
체제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의대 교과 전형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의치한 교과 전형은 어떤가,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보시면 이렇게 인원수 2053회 있고 논술은 265명 정도가 의치한 약수의 모집 인원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 인재. 예. 지역 인재는 저희 서울 시내의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지역, 지방에 있는 거기에 보시면 교과 전형 579명입니다. 저희가 909명이 있는데 579명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적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요. 의대는. 그리고 난 다음에 1등급 무조건 1등급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으니까 힘들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거의 수능 최저가 3개 각각 1등급이나 아니면 4개, 5 이런 식으로 해서 수능 최저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생부 100이냐 아니면 교과 평가가 들어가느냐, 이러한 것들을 의대를 혹시 지원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어디가에서 나와있던 50%, 70%, 종합의 50, 70의 어떤 컷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봤더니 의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1.2더라 라는 거죠. 대신 치대는 1.4, 약학 정도도 1.4 정도 되더라, 교과 전형. 근데 종합전형이 50% 정도 되면 의대도 한 1.4 정도 되는데 어떤 치의에는 1.6 정도, 그리고 약대도 1.6 정도. 대신 약대의 경우는 종합전형의 끄트머리가 좀 길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서는 한의대나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더라.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는 한 1.5, 수의대도 한 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떤 교과의 70% 컷은 1.6, 거의 비슷하죠. 수의대나 한의대나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수의대의 종합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의대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지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하실 때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건 추천 인원 얼마큼 되느냐, 그리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영 교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변화하느냐, 반영하느냐, 이러한 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교과와 면접에 있어서 비중이 높느냐 낮느냐, 아니면 교과 100%냐 아니면 면접이 있느냐, 이러한 것도 확인하시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제분들이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지에 대한 것들도 3월달, 5월달, 6월달, 그리고 다음에 치는 7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확인을 꼭 하시고, 9월 모평 치고 난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달까지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도 논술 유형이 좀 다양하고요. 그리고 논술의 반영 비율도 논술 100 아니면 논술 교과 혹은 논술 교과 비교과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수능 전에 보느냐 아니면 수능 이후에 보느냐에 따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인은 작년보다는 320명 정도 좀 늡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고대나 상명대 논술해서 조금씩 인원수가 늘고요. 인문, 자연의 인원수는 이 정도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한신대가 이렇게 논술 전형을 새롭게 추가해서 실시한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치안의 논술 모집의 인원수도 이렇게 됩니다. 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고사 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수능이 11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연세대가 9월 23일이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다라 이거죠. 예, 수능 전에 봐도 연대 올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공부되어져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거다. 이전에 봐도 된다라는 것들 자신감 가지고 논술을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이후에 16일날 보는데 바로 그 주에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각 대학들이 실시합니다.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대학들은 뭐가 문제 있었나요? 아까 실질 경쟁률이 어떨까요? 달라지죠. 수능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입니다. 12월 3일까지 이렇게 어떤 날짜가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확인하시는 게 지원할 때 문제는 날짜가 중복되면 지원하면 될까요? 그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오전에 보고 오후에 본다고 해서 갈 수 있으면 그거 너무 무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는 꼭 확인하시고 다른 날짜에 지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100이냐 아니면 뭐 교과가 어떻게 반영되느냐 이러한 것들도 어떤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교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들이 1등급부터 5등급 혹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어떤 점수, 교과의 점수 차이를 크게 두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등급에 있어서의 부분은 논술을 가지고 역전을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과의 등급의 간격은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결, 이렇게 출결들이 들어가는 대학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 저 10%가 출결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학생부를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 최저도 적용하는 대학,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수능 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다르다. 여기 밑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전부 다 논술을 치는 대학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6대 1, 163.6대 1이었는데 경쟁률은 어떤가요? 훨씬 더 낮아져 있죠. 실질 경쟁률이 낮아집니다. 왜?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은 논술 보러 안 갈 거고요. 수능을 잘 본 친구들은 역시 논술 보러 안 갑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저렇게 낮아진다.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 경쟁률이 원래 높았는데 실질 경쟁률도 그렇게 낮지 않는 학과들,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점수가 높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원래 경쟁률도 높지 않았는데 실질 경쟁률이 낮아져 있는 학과들은 보시면 논술 점수가 낮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수능 공부가 되어야 논술도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형별입니다. 인문 논술에 있어서는 언어 논술만 보는데, 아니면 통계, 도표를 분석하는데 수리 논술도 들어가는데, 아니면 아예 수리 논술만 보는데 영어 제시문도 들어가는 대학들,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누느냐? 학생들이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어떻게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 대학들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요? 논술 공부하는데 유리하죠. 특히 문과도 그렇지만 자연계가 더 그렇습니다. 자연계 논술 경우에 있어서도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데, 아니면 과학 논술도 있는데 수리 과학 논술 같이 보느냐,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이 있고요. 이과는 더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죠. 논술, 미적분이 기반인데 미적분만 보느냐, 아니면 기하도 보느냐, 확통까지 들어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게 왜 중요해요? 보통의 이과 학생들은 3학년 때 거의 미적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기하를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같이 미적분하고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이 확통이 문제죠. 확통을 이과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안 배우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선택을 못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통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확통을 치는 대학의 논술 시험을 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학교에서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달라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반 학생이 미적분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과목이 기하였는데 미적분은 논술을 갔는데 당연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논술이라고 해서 가서 붙는다라고는 그러한 오산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 선택입니다. 연세대는 50단위별로 전공 특성에서 과학 과목이 다르고요. 경희대하고 연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연세대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과학 논술이 올해 마지막이고요. 내년부터는 과학 논술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등급 후반에서 6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도 논술을 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러는데 그런 친구들은 여기 교과형 논술입니다. 가천대 이제 보시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국어 9개, 수학이 6개, 자연은 반대로 6개, 9개입니다. 그래서 150점 만점이고요. 출제 범위를 보시면 1학년 국어하고 문학, 독서, 화법, 창문, 문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수능 과목이죠. 수능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문학과 독서는 공통 과목이고요. 여기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리고 수학 1, 수 2에 있어서의 수학은 공통 과목입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이 어떻게 거의 대부분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수능 연계 과목 EBS에 있어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정도만 국어하고 수학 정도만 풀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서경대, 가천대 문제가 왼쪽은 가천대 문제고 오른쪽은 서경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저희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서술형 정도 쓰잖아요. 단답형. 그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밑에 제시문항에 있는데 가정의 값 이게 어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숫자 정도 바꾸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연계교재를 풀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등급 후반에서 6등급 초반, 5등급 후반 정도까지. 그래서 보시면 가천대가 친절하게 등급이죠. 합격자 등급, 90% 합격자 등급이 거의 5등급 정도까지도 있고 논술 정답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중에 9개 정도, 10개도 못 맞췄는데도 합격하는 경우 있고 이과전은 10개 넘어가는데 물론 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15문제 중에 13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15, 14문제 맞춰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학과들에 있어서는 10문제에서 13문제 사이 정도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논술 가이드를 보시면 지원자 대비 합격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하면 강남 학생들 아니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만 지원하느냐. 그런데 중앙대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원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고 합격자도 어떻습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70.8%로 훨씬 더 많고요. 그러면 재수생들이 많지 않느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 보시면 재학생 37, 재수생 3수 이상 지원자 확실히 뭡니까? 재수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재학생이 42% 정도로 합격자의 부분이 점점점 재학생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앙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간담회 갔을 때 선생님 지원단에 있어서 대학 간담회 갔을 때 파악했던 부분은 경희대, 건대, 인하대, 중앙대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재학생들에 있어서의 합격자 비율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과학 논술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재학생에 있어서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더라. 이라는 거죠. 중앙대나 건대가
자연계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 논술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대가 높아지더라. 결국은 재학생들도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 뭐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수능 공부하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 대비하는 부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3년치 기술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모의논술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왜? 모의논술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본 논술을 출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논술에 있어서 모의논술은 거의 각 대학들이 거의 4월 말부터 해서 벌써 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의논술 문제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 확인하시고 꼭 응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인문의 경우는 지문 분석을 잘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자연에 있어서는 출제법이죠. 미적분이냐, 미적분 기하냐, 미적분 기하 확통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어느 범위까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수능 최저 확인하는 것들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나 논술 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대학별에 있어서 교과 환산점에 대한 것들을 꼭 비교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에 있어서의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제일 끝에 놔뒀습니다. 영어 점수는 마지막 공부하더라도 어쨌든 국어, 수학, 탐구의 부분들을 중요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에 있어서 킬러 문항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안 낸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9월달 모의 평가 문제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킬러가 얼만큼 나올 거고, 그 준킬러 문제가 준킬러라고 출제하신 분이 대리어 그걸 학생들이 킬러 문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9월달에 치는 모의평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술 전형에 있어서는 모의논술과 기출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모의고사 3번 이상 통과라고 했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한 번도 안 됐는데 계속 수능 때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고집부리면서 응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논술이 9월달에 있는데 그 모의 평가가 끝나고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수시 원서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모의논술까지, 그러니까 모의 평가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 최소한 3번 이상은 통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상향하지 말고요. 적절해서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릴 것인지 2단계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혼자서는 힘드시겠죠.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 지원단에 있어서 특별 상담할 때 많이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지원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진로진학통보센터 계속 나오죠? 확인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특별 상담 지원하시면 돼요. 다 찍으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